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중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간밤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공개가 되면서 이 트럼프의 입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역시나 오늘 이에서 좀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예. 전해진 가운데 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폐지안이라던가 이런 게 직접적으로 또 언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트럼프 2.0 시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그렇죠. 대한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실 듯합니다. 예. 에너지와 관련해서 일단은 앞서 곰베네코도 헤드라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하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 즉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의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다 이제 잡아놨었던 보류했었던 정책들을 다 뒤집은 거죠. 첫날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시절에 언급했었던 조선업 쪽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그런 기대감들 상당히 좀 더 가능하다,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또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는 내용들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고 어떠한 또 종목과 업종군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체크 첫 번째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으로 바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이제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밑에 제목을 보면 아메리카나 is back 이렇게 제목이 좀 달려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딘가 이렇게 손으로 짚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이쪽 방향이라는 게 결국 이제 미국 우선주의, 마가, 미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방향성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황금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6가지의 그런 우선적인 어떤 정책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인플레 종식, 감세, 국경 강화, 에너지 패권, 네, 안전한 도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인플레와 관련돼서 에너지 정책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결국은 당선인 시절에서 계속 대선 과정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에너지 가격을 대폭 낮춰서 미국의 인플레를 잡겠다. 결국 이제 이게 미국의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그 주거비, 미국의 물가 지표에서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좀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면 미국의 물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비용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분야, 즉 주거비, 이 뭐 월세 같은 이런 주거비 부분과 그 다음에 기름값 이 두 가지가 대폭 낮춰진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는 거는 정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계속 인플레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이제 변수가 되는 건 이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미리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취임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세에 대한 부분,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앞머리에 이렇게 두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내용들 몇 가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거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겠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Our sovereignty will be reclaimed.
our safety will be restored, the scales of justice will be rebalanced, the vicious, violent, and unfair weaponization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our top priority will be to create a nation that is proud, prosperous, and free. America will soon be greater, stronger, and far more exceptional than ever before. 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사실 일면을 저희가 보여드린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히 투자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특히 저희 이데일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뭐 원문을 좀 다 번역이 가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번역된 내용들이 올라올 거니까요. 그 내용들을 한번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와 관련 업계 2차 전지 비상대책 TF 구성됐다는 소식, 그다음에 한 증권사에서 에코프로비움에 대해서 22개월 만에 투자 의견을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2차 전지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좀 왼쪽에 표에도 좀 보입니다만 뭐 20%가 넘게 올라간 소울스 첨단소 같은 종목도 있고요. LNF라든가 그다음에 에코 프로 BM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 소재 또 그다음에 이 배터리 셀 업체 그다음에 이런 부품 업체들까지 전반적으로 어제 강한 상승세를 뭐 대부분 다 한 5, 6% 이상 올랐으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서 또는 이제 그 트럼프 2기 정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어쨌든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젯밤에 올라왔던 현대차의 3가지 모델 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전해졌습니다. 기아차의 2모델은 대상이 됐는데 현대차의 3가지 모델, 특히 여기에 제네시스 모델도 좀 들어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모델의 판매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전기차 판매도 그렇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현대차에서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이 문제 이번에 이제 해결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이유가 이제 중국산 이제 부품 관련된 광물 관련된 부분들이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올 상반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주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해진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주였죠. 17일 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뭐 늑장 공시 지적에서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존속회사 하나반도체홀딩스 그다음에 사업회사 하나마이크론을 신설을 한다. 인적 분할을 좀 하겠다라는 거고 기존 주주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주식으로 67.5%, 하나반도체홀딩스 주식으로 30.5% 이렇게 배분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수식성이 아니라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하나 머티리얼즈 부분하고 이 브라질 법인의 지분이 이 지주회사인 하나반도체 홀딩스로 이제 승계가 됐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의 이제 반도체 이 장비 테스팅 쪽 관련돼서 하나마이크론을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돈 버는 거는 이제 지주회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회사인 하나마이크론은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반발을 좀 하시고 있고 어제 주가가요 보시는 것처럼 13.8%나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요 초반 때는 이 소식이 전해진 초반 때는 이제 장중에 18%까지 폭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조금 줄이긴 했는데 13%, 14% 가까이 좀 급락한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적 분할이 워낙에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불리해서 이게 기업들이 이거 이제 감독 당국에서 규제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적 분할에서 인적 분할로 넘어가는 추세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인적 분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수익성 관련된 부분에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또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밸런스 있게 같이 나와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다라는 점도 여전히 아직도 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좀 멀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취임식을 보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요 내용들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이번 취임식에서 언급됐던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미국을 다시 우선순위로 두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 그만큼 더 강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밀고 가겠다라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기도 했고요. 사실 트럼프 취임 동안 4년의 주기 동안 중간에 이제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처음 2년 동안 트럼프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또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는데 크게 4가지 정도를 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와 정보 효율부인 도지, 그리고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AI 쪽,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정책이 되겠죠.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출발하기 전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집중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임식을 통해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발언들이 대거 나왔는데 에너지의 패권 놓치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석유와 가스 쪽에 대한 시추를 확대해 가겠다라는 계획도 공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미국이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그와 동시에 파리 기후협약을 재탈퇴하기도 했고요. 그린 뉴딜의 종료와 함께 전기차 의무화까지 철회시키면서 일단 에너지 쪽으로는 확실히 긍정의 기조가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약간의 우려 섞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간밤 테슬라와 관련돼서 의견들이 전해진 부분을 취합을 해보면 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도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건 테슬라기 때문에 되려 호재로 받아가도 괜찮다란 코멘트들도 나왔지만 그 외 다른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산업들, 어떤 업종들을 같이 지켜보면 좋을지 다음 장 통해서도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화석 연료로 다시 돌아가는 트럼프이니만큼 석유와 천연가스, LNG 쪽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원전과 관련된 코멘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AI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소형 혹은 원전 SMR을 지켜봐야 되고 또 LA 산불로 인해서 전력망 이슈까지 같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트럼프가 에너지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AI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 AI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미국 안에서도 지금 AI와 관련된 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바이든이 만들었던 AI 행정명령을 폐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트럼프는 중국이 AI를 치고 나가지 않게 미국이 더욱더 강력하고 빠르게 대응하겠다라는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속도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라는 건데 지난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추가적인 투자 소식안을 전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갔던 가운데 우리가 취임식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어떤 부분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지 미리 얻어볼 수 있는 힌트들도 대거 나왔는데요. 또 여기에 환율과 관련해서 일단 환율이 우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섹터와 관련된 발언들 또 간밤 유럽 증시 쪽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소화를 해줄지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들어 주주 환원과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사들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외 브로커리지 확대, 금리 하락의 영향 등으로 증권 업종의 비중 확대를 권하면서도 이익 체력이 강한 증권사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올해 들어 금융 증권주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진 듯합니다. 그럼 증권주의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이슈레다 박근호 이사님, 과기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가 증권주입니다. 증권사 관련된 말씀을 좀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데 요즘에 그 지난번 실적 얘기 관련 나오는 거를 좀 보면은 시장 컨센서스는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 올해 이제 3월달에 증권주들의 최대 이슈가 좀 하나 있거든요. 3월에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그러시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증권사들의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좀 잠깐 브리핑이 됐듯이 이제 브로커리지 한마디로 이제 수수료가 강한 증권사들이 24년도 기준 실적이 23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예. 23년도는 아무래도 좀 부동산 PF나 해외 자산과 관련돼서 이제 증권사들의 손실이 굉장히 커서 충당금을 쌓느라고 23년도 실적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네. 국내와 해외 그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수수료 상을 한번 좀 작년 기준으로 좀 알아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작년에 상반기는 괜찮았죠. 1, 2분기는 괜찮았고 3, 4분기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이제 거래대금 일평균 16조 원으로 한 3% 정도 줄었고요. 23년 대비. 해외 쪽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을 좀 먹여 살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4분기 일평균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215억 달러로 전년 23년도 대비해서 170%나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해외 브로커리지가 증권사들의 어떤 수익성이 좋구나, 그런 그 순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이제 키움증권이 20%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15%를 2위, 그리고 약간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토스증권이 거의 삼성증권과 차이가 없는 1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의 어떤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토스증권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네. 그냥 알기 쉽게 올해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증권사들이 얼마나 실적이 좋아졌는지 좀 주요 증권사 기준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올해 제가 이제 증권사들이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라고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체 거래소가 생깁니다. 대체 거래소. 3월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24시간 가까이 거래되고 한다는 네, 그거구나. 그렇죠. 24시간 거래가 아니라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 거래. 미국처럼 애프터마켓이랑 프리마켓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데 둘 다 사용할 수는 없고 하나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번 거래를 할 때는. 그러면 근데 이제 내가 선택한 증권사가 그동안에는 거래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국 네. 거래소랑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증권사에서 그 거래소를 다른 걸 네, 선택을 하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한국 거래소 이제 KRX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니까요. 신규 거래소는 이제 ATS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를 이제 합성을 한 느낌인데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일단 뭐 수수료도 좀 싸고 일단 뭐 거래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호가 관련돼서 중간 호가를 적용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소에는 없는, 만약에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면 11,1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1050원을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그래서 세밀하게 거래를 할 수 네, 있게 네. 서비스를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대금, 거래량을 증가를 시키면 이제 브로커리지도 당연히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 증권사들 올해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두 군데 이 거래소를 다 할 수 있게 그렇죠. 하겠군요. 네,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또 증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의 이 브로커리지 피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수익이 좋아질 거다. 만약에 여기다 이제 우리 시장만 좀 올해 확실하게 반등해준다 그러면 네, 완전히 너무 날개를 좋죠. 네. 다는 격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권주들 뭐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시는 종목들이 뭐 대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쫙 라인업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곤배 랭커.
네, 증권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5개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증권사 5개사인데요. 지금 컨센서스가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3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한 28%가량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한 3%가량 밑돌 것이다라는 그런 FN가이드의 분석이 좀 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증권주들을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많은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미국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수수료로 인해서 마진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키움증권이 시장 점유율 한 20%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15%가량 차지하고 있는데요. 4분기 순이익도 이에 발맞춰서 컨센서스를 한 15%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1월 들어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주가 역시나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 역시나 1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만 보더라도 1%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사옥의 매각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한 30%가량 밑돌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도 메이저 수급의 유입도 좀 뜨뜻미지근한 상태인데요. 어제만 봤을 때는 0.4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증권주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와 그리고 NH투자증권이었는데요. 연기금이 가장 증권주에서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게 NH투자증권, 전일에도 2%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한국금융지주 역시나 연기금이 1월, 12월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만 봤을 때는 0.4%가량의 주가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증권주들 그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투자 재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증권주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일단 아직은 가정이긴 합니다만 3월 달에 그렇게 거래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시장도 좀 좋아진다. 올해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할 거다라는 그런 국내외 그런 전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증권주도 정말 상당히 어떤 그런 외부적인 거에 대한 변수도 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어떤 모멘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이사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세요? 저는 삼성증권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일단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24년도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 1조를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이제 그 삼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산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삼성증권만큼 좀 약간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예. 충성 고객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증권가에서 고액 자산가라고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 자산가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1억 원 이상을 예치를 하면 이제 고액 자산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네. 삼성증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고액 자산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26만 명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권 금융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신뢰나 신용이 중요해서 이 그러네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렇죠. 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해외 주식 쪽에서 굉장히 강세가 있는 기업이고 그동안에 삼성증권을 봤을 때 시장에서 좀 약간 이쪽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IPO 쪽이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삼성증권이 마지막으로 IPO를 한 게 22년도에 소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삼성증권이 올해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굵직굵직한 종목이 세 기업 정도 시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SGI 서울보증보험 거의 뭐 2, 3조 원대를 예상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큰 데죠. 그렇죠. DN솔루션 예전에 두단 공작기기 한 2조 원 내외, 그다음에 롯데글로벌 로지스는 한 1조 원 내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기업을 모두 이 삼성증권이 IPO를 주관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예년과는 좀 다른 흐름을 그러게요.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동안에 증권가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던 이제 부동산 PF, 맞아요. 이게 해외 크죠. 자산에 대한 손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증권이 이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증권사로 유명한데 그쪽과 관련돼서는 다른 타 증권사 대비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좀 적다. 익스포저가 적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네. 예.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이 부분도 이제 뭐 메리트로 작용을 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증권주 그동안에 좀 너무 안 다룬 경향이 있어서 저는 삼성증권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선호하기도 하고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삼성증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시는 그런 이렇게 이 수수료도 좀 싸고 뭐 이런 앞서 이제 토스 얘기도 잠깐 하셨고 뭐 키움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데보다는 좀 무겁죠. 근데 오래되고 브랜딩 파워가 있고 여기가 고액 자산가가 그렇게 많군요.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아마 그 부동산 이 PF 대출 같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은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증권사 생각하세요? 네, 증권사 중에서 1등 대장주 키움증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는 서학개미들의 증가로 인해서 해외 주식 그 위탁 매매 수수료죠, 브로커리지 수익이 국내 주식 그 수수료를 상쇄하면서 최근에 최대 실적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올해까지도 계속 미국 주식 열풍이 이어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 또 트럼프 이제 취임식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요 12월 지금 30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정도를 내면서 1조 클럽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키움증권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3년 만에 1조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주가를 보시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딱 그 연초까지 기점으로 해서 최고가 16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세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서학개미 열풍으로 인해서 2024년 상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주가가 이제 14만 원대 이제 부근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해외 주식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토스증권 쪽에서도 지금 해외 주식 쪽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거의 지금 키움증권과 토스증권 쪽에서 이 해외 주식 쪽 점유율이 거의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 확보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키움증권 역시도 빠르면은 이제 미국 법인 설립 후 이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를 획득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라이선스를 가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해외 주식 중개가 가능하게 되고요. 현지 브로커 증권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 수수료 절감에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러한 키움증권의 실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국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4% 정도 된다면 해외 주식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0.24%에서 0.30%. 그러니까 국내 주식보다 약 수수료율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가량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브로커리지 부문 실적을 방어할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수수료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강점이 생기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 리테일 부분에서는 실적을 좀 안정적으로 계속 방어해 나가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대형 IB 기업 금융 쪽에 관련해서 지금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지금 사실 뭐 증권가 쪽에서 지금 뭐 공통적으로 사실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퇴직연금 고객들을 최우선으로 지금 삼는다든지 앞서 말씀하신 그런 그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그런 서비스를 확대한다든지 내지는 그간 또 미뤄진 기업 공개가 올해 그래도 상반기에 좀 증시가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금 이제 IPO가 재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서 이렇게 지금 또 사업도 다각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함께 눈여겨본다면 키움증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추세가 어느 정도 반등을 지금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이런 이제 행보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사뭇 다르죠. 근데 둘 다 이제 영업이익 1조를 지난해 달성을 했다라는 점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은 좀 다른데 어쨌든 리테일 쪽이라든가 홀세일 쪽에서 이렇게 각각 잘 나가는 그런 증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기로 극적으로 타결하며 국내 원전 기업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원전 기업들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에서 역시 또 각광받는 게 이제 이 원전주 그 중에 하나가 원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원전주 얘기를 또 박유정 파트너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좀 잡으셨어요? 일단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한번 갭상승으로 떠서 출발을 했다가 그 소폭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변동성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수급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최근에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온 이슈이기도 한데요. 현지 시각으로 이제 16일에 이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갈등이 이제 봉합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죠. 네, 근데 이미 일주일 전쯤에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서 이 원전 관련된 그런 이제 협약들 MOU를 체결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라는 점, 이런 점을 이제 눈여겨볼 만한데요. 조짐이 있었군요. 네, 이미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갈등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딱 트럼프 그 당선인의 취임식 직전에 이런 이제 그 갈등이 봉합됐다라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연초부터 하나의 이제 업적을 가져가면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목리는요, 2009년도 우리나라 이제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한번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일부 로열티라든지 내지는 일부 일감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각종 기자재들을 사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이 원전 쪽에 된 이제 예산안에서 한 187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한 20억 달러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비용을 가져가게 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이제 한수원과의 갈등이 다시금 또 이렇게 재점화가 되면서 2022년도경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주장했었던 바는 우리의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한국 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그 원천 기술을 그 개발하고 이제 개량을 해서 한국만의 이제 독자적인 지금 기술로 이미 개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웨스팅하우스에서 그 뭐랄까요? 지적재산권 문제를 그 제기를 한 거죠. 네, 제기를 하게 됐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수출 관련해서 미국과 그렇게 수출 관련해서 이렇게 협약을 또 맺은 그런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미국 기업의 또 추가적인 허락을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이제 봉합이 됨으로써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갈등에 대한 상황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드는 등 이제 앞으로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1년도 경에도 이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그 협력을 하는 관계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양보를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첫 출발, 그래도 올해 첫 출발 체코 원전 수주 이제 본계약을 앞둔 만큼 향후에 있을 유럽의 추가적인 수주도 따낼 가능성이 높아서 원전 관련주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격적인 그런 이제 신호탄 같이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제일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특히 이제 영업 활동에 있어서 상대국이 너네는 뭐 그런 거 걸려 있지 않아라고 얘기를 할 거리를 아예 없앴다라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원전 관련주도 한번 쭉 보죠. 고인별 앵커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 이달 들어서 강한 상승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역시나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무려 7%가량 상승했던 한전산업은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10,000원 선을 돌파한 뒤에 시원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0.73%가량 상승했는데요. 1월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기관이 8거래일째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역시나 0.1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긍정적인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기업들의 5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체로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긍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수급 역시나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전기전은 1.9%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때 3,000원대였던 주가가 5,000원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 더 확장되게 된다면 원전 기업들, 특히나 SMR과 관련된 기업들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 기업들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원전 관련주도 좀 보신 것처럼 많습니다. 또 우리 눈에 익은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낯선 종목들도 좀 있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곽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체코 수주전에 있어서 팀 코리아의 일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 팀 코리아의 그런 멤버들을 보면 한전기술, 한국원자력 원료, 한전 KPS,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 원전 생산 그 핵심 설비로 꼽히는 원자로라든지 발전 터빈 이런 원전 주기기를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중에서 체코의 그 원전 기업인 두산 스코다 파워를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인수했던 회사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는 27일 이 체코 그 프라하 증권 거래소 쪽에 그 상장을 위한 준비 중에 있고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쯤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IPO를 한다? 네, 두산 스코다 파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사실 이제 발전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특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네. 그 기술 이전을 좀 미뤄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제 체코 수주전을 기점으로 해서 약 2천억 원의 그 자금을 들여서 발전기 기술을 이제 이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두산 스코다 파워 쪽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발전기의 영역이 굉장히 좀 네. 다양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유럽 쪽에서 이런 원전 지금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SMR도 확대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체코 정부 쪽에서도 앞으로 향후 그 SMR을 한 10기 정도 늘려나갈 그런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주까지도 앞으로 향후 두산 스코다 파워가 따내게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고 이런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의 매출이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결 실적으로 만약에 반영되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주가상의 움직임 봤을 때 체코 수주전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25,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후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으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한번 빠졌었죠. 강하게 눌렸습니다. 네. 근래 들어서 다시금 이제 주가가 정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온 만큼 체코 수주전 본계약을 앞둔 지금 네. 25,000원 구간대 정고점까지 다시금 주가가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가격 구간대도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고점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박 이사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원자력 특정 종목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이제 ETF 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좋죠. 우리나라 기업들로 구성되는 ETF도 몇 개가 이제 상품이 등록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 쪽 기준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캐나다, 영국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ETF인데 종목명은 상품명이죠.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이라는 상품이고요. 네. 일단 어떤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늄 채굴과 정광 쪽에서 이제 카메코나 우라늄 에너지, 이제 정광이라는 것은 우라늄을 가공을 하면 노란색 가루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네, 이제 네. 정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라늄 변환과 농축 쪽에서는 유명한 기업죠. 센트러스 에너지, 그다음에 원전 설계나 건설 쪽에서는 BWX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뉴스케일 파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라늄, 그다음에 원자력, 밸류체인, 그다음에 우라늄에 직접 투자까지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방 후방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대표 기업들이 모여 있는 ET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주가가 좀 얼마나 합니까? 상품이 등록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가격적으로는 지금 한 10,000원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관심권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ETF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원전하고 증권주 관련 두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리포트 2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살펴보죠.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4분기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증권사들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이것은 일시적인 구간이다라는 건데요. 하나증권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그래도 앞날은 맑음이라고 적은 이유죠. 4분기 실적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8,100억 원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600억 원대 나왔습니다. 시장의 눈높이를 하회하는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지만 북미에 위치한 고객사에서 납품을 이월시키면서 매출이 감소한 만큼 일시적인 부진 구간이라는 이야기고요. 실적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률을 주목해 본직한데요. 여전히 20%를 상회하는 고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이 나왔네요. 기존 42만 원에서 19% 상향 조정한 50만 원으로 새로 달았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HD 현대 일렉트릭, 특히나 전력기기 부분에서 역대 최대 규모 매출을 냈습니다. 초록색 짙게 표시된 부분인데 연간으로 봤을 때 점점 더 전력기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력기기뿐 아니라 배전기기나 회전기기 같은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1,600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33%나 증가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률을 주목해야 합니다. 4분기 20.4%를 나타냈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다소 둔화됐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4.8%포인트 또 한 번 개선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아래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 연간으로 확인해 봤을 때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해 왔고 단 한 번도 성장세가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에서 연초 제시했던 가이던스 확인해 보면요. 연간 매출액 목표는 3조 9천억 원을 달성하겠다. 신규 수주 금액 목표는 39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신규 수주 금액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뿐 아니라 올해 오히려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처음으로 제시됐었던 연초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현재 훨씬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고요. 또 신규 수주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 속에서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증설료가 더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추가 증설을 감안하면 외형 확장 기조도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NH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중공업 관련한 리포트고요.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목에는 가격 메리트 부각과 FLNG 입지 강화라고 적었네요. 먼저 가격 메리트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삼성중공업 물론 연말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줬습니다만 경쟁사인 조선사들의 주가는 훨씬 더 많이 급등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가 오히려 메리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FLNG 관련해서는 경쟁사인 중국 조선사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목표 주가는 15,800원에서 오늘자로 17,2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먼저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경쟁사들과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의 퍼는 17배가량 되는데요. 국내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퍼가 30배로 형성되어 있고요. 한화오션은 40배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들과 밸류에이션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호재료가 등장했죠. 바로 경쟁사가 미국의 견제를 받게 된 겁니다. 중국의 위슨이라는 조선사가 과거 러시아에 모듈을 납품했던 이력을 빌미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려는 움직임 가운데서 제재 대상으로 선정이 된 거죠.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FLNG에서는 신조, 즉 개조가 아니라 신규 건조 쪽에서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FLNG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의 중요도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동사 4분기 실적도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1,400억 원대로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최근 건조량도 많아지고 있고 선가도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FLNG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하반기에 실적 레벨업도 본격화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서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추가적 상승을 이어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2,500포인트 위에서는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올해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팔자세가 지속되는지 혹은 2,600포인트 돌파에 성공해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는 4차 산업과 원전 관련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서 로봇 그리고 AI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전날 이제 한전과 법정 분쟁이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료가 됐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미국과 한국의 원전기술 협력 강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 만큼 원전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부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워낙 이제 재무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종목인 만큼 저점에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딱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시간 오현진 팀장, 신일섭 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취임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제 좁혀보면 에너지 관련된 얘기 여전히 다시 강조를 했죠. 에너지 패권을 더 강화하겠다. 특히 이제 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대폭 늘리겠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로 수출을 이제 많이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걸 담당할 우리 이 선박들, LNG선이 됐든 이제 원유 벌크선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우리 조선업 쪽에는 분명히 기대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는 역시 또 우리 전선이나 전력 설비 그동안에 좀 관심 있는 종목들, 주가가 좀 좋았던 종목들 여전히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주 역시 또 관심 있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의외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질 않아서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율이 1,440원대 초반, 1,430원대 후반까지 장중에는 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유럽 시장도 이 관세 얘기가 좀 쑥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좀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또 두 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 한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탑3 오늘 어떻게 좀 잡으셨습니까? 네, 먼저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주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것이 아니냐, 말 그대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 주가가 고점 대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관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조정을 너무 크게 염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전기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를 비롯한 그 고가 차량 판매가 증가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 감소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적 수치와 관계없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세 완만하게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동차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얘기인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새로운 기능이 이제 AI 기능 중점적으로 좀 소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초의 갤럭시 AI 폰이었던 S24의 판매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 기대감도 높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얇은 두께의 슬림 모델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휴대성을 높여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궁극적인 주가는 반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이익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돼야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겠지만 이번 언팩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부분 이익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소폭이나마 반등 탄력을 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언팩 행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SMR 관련된 얘기인데 소형 원전이죠. SMR 시장의 고성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전 대비해서 소형 원전은 이제 공사 기간도 짧고 건설 비용도 절감되고 안정성도 뛰어나다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이제 전력량 급증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SMR이 어느 정도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SMR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미국의 SMR 설계업체인 엑스에너지와 사업을 진행하는 DLENC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테마단에서는 이제 SMR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실적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하게 된다면 수급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트럼프 취임 일성 이후에 원전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탑3 뭐 선택하셨을까요? 네, 피팅주의 매기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통화로 이루어진 조선주의 그 낙수 효과에 대한 배경이 나온 그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달 전에. 밸류체인 순서대로 간다고. 용접용 피팅 성광밴드 태광이 기술적 이격을 벌이면서 과열권에 진입을 하자 하이로 코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BMT가 급등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미리 예측해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쾌걸 조로, 조선 로봇 얘기 드렸죠.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도 옛날에 다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도. 현장이 바뀐다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것부터 나중에 만나는 것까지.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F&B 현장에서 먼저 만나잖아요. 푸드앤베버리지. 우리가 피자집이라든가 치킨집은 누구나 가니까요.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치킨이나 피자는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 로봇팔들이 활약을 하고 있죠. 커피도 타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F&B에서 활약하는 푸드앤베버리지 현장에서 활약하는 협동 로봇이 먼저 간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장이 바뀐 거죠. 아파야 가죠. 병원이나 약국은. 안 아프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더 나중에 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FDA에서 뇌수술용 의료로봇 카이메로가 지금 카이메로의 해외 버전인 제니언트 크레니얼 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급등을 했죠. 고용이 급등하니까 또 따라오는 건 당연히 뭡니까? 큐렉소 관절 로봇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과정.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힘이 세지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업체 세아제강의 급등세입니다. 북미 수출 물량 증가, 유전관 가격 상승 이런 거 나왔죠.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파리 기후 협약 탈퇴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파리 기후 협약 신경 안 쓰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건 뭐 한 1년에 온도가 무슨 1도, 2도, 3도, 4도 올라가든 10도가 올라가든 무조건 다 파헤칩니다. 송유관이고 유정이고 다 파헤칩니다. 시추를 막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체인 세아제강은 급등세에 불을 땡길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북미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유종간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행정명령은 여기 이 기름에 불을 붓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아제강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업종에 속하지만 철강 3사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피팅,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강관 쪽. 사실 피팅하고 강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또 에너지 관련돼서 연결되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되는 특징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명령 서명을 하고 있는 사진이 지금 기사에 좀 속보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57분 40초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배로 앵커 전해주세요. 네, 1월 21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개장을 몇 분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에 시각이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명령 서명 개시를 했고요. 다양한 속보가 오늘 실시간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 테마의 변동성 나올 것으로 보이고 지수단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동시효과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양 시장은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48%가량 오르면서 2,532선 그리고 코스닥은 0.14%가량 상승하면서 728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날 간밤에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조치를 바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우리 시장에 조금 우호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괜찮습니다. SK하이닉스가 1.4% 상승 출발, 삼성전자도 0.56% 오름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안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4%가량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5% 이상 강하게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 반납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는요, 우려와는 다르게 오늘 1%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좀 혼조세 나타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 출발 역시나 2차 전지 소재단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알테오젠 0.6% 하락, HLB는 상승 출발 그리고 로봇 관련주 대장주 로보틱스는 1% 가까운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9시 됐습니다. 1월 21일 이제 화요일 시장 열렸고요. 역시 좀
좀 깨름칙했던 부분들이 좀 그대로 좀 시장 동시효과 상황에서 좀 드러나네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역시 좀 불편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주는 뭐 상대적으로 좀 AI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환율이 일단 좀 많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좀 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행정명령이 좀 사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1타로 사인한 거는 이제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할 건지 하나하나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시장에 하나하나 이제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0.5%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0.1% 정도입니다. 코스피가 확실히 더 강한 모습으로 좀 일단 출발을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별로 움직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변의 거 출발 상황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21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20일까지 국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반도체가 20%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무역 적자가 지금 38억 달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괜찮고요. 자동차가 좀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이 시작이 된 가운데 환율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오늘도 역시나 14원 70전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1440선 밑돌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환율적인 부분은 우리 시장의 우호적이긴 한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0.66%가량 상승하면서 2537선에서 출발했고요. 대형주들 흐름이 좀 더 좋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0.86% 오름세,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탄력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0.94%, 오늘 SK하이닉스가 2.5% 이상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HBM을 시작으로 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여전히 HBM 관련 탑픽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오늘 역시나 21만 8천 원에서 웃돌면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은 0.9%가량 하락합니다. 동시효과의 낙폭보다는 다소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수단 대비해서는 하락이 그래도 깊은 편입니다. 0.94%가량 하락했고요. 어제 강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반발 매도세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지금 종목에 대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악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가 오늘 오히려 1.6%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탄소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어제 완성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오늘 오히려 강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오늘 기아도 2.9%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0.3% 그리고 KB금융도 1%가량 오름세, 네이버도 오늘 0.4%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행정조치 중단과 함께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대해 서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속보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위까지를 봤을 때는요. 2차 전지 소재 LG 엔솔 빼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함께 보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역시나 1.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조선업의 부활 여전히 좀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증시에 대한 훈풍, 미국 정부에 대한 훈풍을 조선업으로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4%가량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현대그룹주 어제의 낙폭을 좀 만회해주려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좀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고 삼성물산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금융주도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HD한국 조선해양도 1.6%, 조선주 여전히 뜨겁습니다. LG화학 0.59%가량 하락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도 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생명도 오늘 약보합권 0.23%가량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알테오젠 오히려 오늘 동시효과는 좀 다르게 반등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HLB도 오늘 0.26%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증권사에서 22개월 만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꿨죠. 이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왔는데 오늘 미국발 악재와 조금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 지금 오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힘이 조금 더 부진합니다. 1% 이상 빠진 채 출발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하락으로 결국에는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볼 텐데요. 6위부터 10위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나 클래시스가 2% 이상, 리노공업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 지금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반도체 소부장까지 괜찮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1위부터 15위입니다. 엔캠은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HPSP 1% 이상. JYP 어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95,000원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현재 구간 1.2% 상승 출발. 파마 리서치도 2.4%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용 관련 종목군들도 괜찮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 출발. 오늘 실리콘투도 5% 이상 상승합니다. 오늘 미국향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중심으로는요. 지금 주가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이오테크닉스도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테크윙도 2% 이상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20위권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를 철회하는 것을 행정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환경에 좀 보전적인 것보다는 지금 미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직후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속보로도 나옵니다만 이제 국무장관이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인준했다라는 내용도 좀 올라오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각 인선도 좀 마무리를 하겠죠. 그다음에 추가 규제 금지 행정명령 서명했다는 내용도 지금 기사에 좀 올라와 있고요. 예,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지금 계속 아마 행정명령 서명을 한 100여 건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 대로 계속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 이제 판단을 좀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오 팀장님 어떻게 오늘 시장 출발 상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코스피 1% 정도 강세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은 이제 완만한 회복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뭐 정책에 의한 증시 변동성 동반될 수 있지만 우려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니까 이제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고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180억 순매수, 코스닥은 매도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5장 들어서서는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양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로는 투트랙 전략, 일단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조선 방산 이런 섹터 하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낙폭이 과대한 섹터 이렇게 이제 수혜주 그다음에 낙폭과대주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면 뭐 수익 내는데 혹은 손실을 만회하는데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는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 업종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 운송장비 업종이 가장 강합니다. 1.8% 강세인데 여기 섹터에 이제 아무래도 그 방산주 그다음에 우주항공주가 좀 섞여 있어요.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식에서도 이제 얘기했듯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뭐 개발이라든지 발전 이런 부분들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 수혜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 부진했었던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완성차 업체까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투자주는 그동안 트럼프 규제에 따른 우려가 좀 컸기 때문에 트럼프 출범 이후에 불확실성이 살짝이나마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가스 업종 1.5% 강세입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나란히 이제 상승세인데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대규모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텐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시추가 진행되면서 일정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될 수 있으니까 한국가스공사도 당분간은 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계업종도 1%대 강세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반도체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3%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신기계나 계양전기를 비롯해서 미국의 수출 모멘텀이 있는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제히 강세고요. 오랜만에 음식료주도 올라옵니다. 삼양식품 2%, 그리고 오리온과 롯데 웰푸드도 한 1% 정도 강세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음식료주에도 있기는 한데요. 그걸 감안해도 좀 워낙에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미국으로의 음식료 수출, 그리고 라면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식료주도 현재 시점에서는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들이 다 좋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흐름들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지금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의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말고는 좀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지금 역시 2차 전지주 빼고는 대부분 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 시장 출발상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2007년 이후에 거의 20년을 봉인되어서 관에 갇혀있던 조선의 영령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드보이 보시면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다가 나와서 산낙지 미친 듯이 먹죠. 그거 이상의 파괴력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만 짚어드릴게요. 지금 일단 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석유 시추 회사라던가 해운 회사가 우리나라 조선사에 발주를 넣겠죠. 우리 저기 해양에서 시추해야 되는데 배 만들어 달라. 우리 저기 해운사인데 운영해야 되니까 배 만들어서 빌려줘. 그래서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전신 대우조선해양인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주 주문서를 가장 많이 먼저 받는 순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이게 2007년도에 그 대세상을 했던 현대중공업의 과거 차트가 있는 그 회사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지난해 12월 달에 20년선을 2014년 이후에 무려 10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년선이 깨지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깨진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업황의 회복이 와도 돌아설 수 없다고, 요리사가 손을 다쳐버린 그 격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 말씀드렸어요. 정유주, 화학주, 특히 롯데케미칼, S오일,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다 20년선 깨졌습니다. 20년선 깨진 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박살난 거니까요. HD 한국조선해양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박살나서 10년을 봉인되어 있다가 작년 12월 달에 20년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봉인이 풀려서 새로운 시작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20년선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웠지만, 그쵸? 삼성중공업도 지금까지 뜨거웠지만 20년선 아직 돌파 못했어요.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이 조선 3사 중에서는 리딩주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전신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날아가면 그 다음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순서대로 지금 레벨 순서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은 엔진으로 묶어서 봐야 됩니다. 엔진 1이기 때문이죠.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 엔진을 두 개를 묶어서 봐야죠. 이 조선 배의 심장이 엔진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중요하고요. 한화 엔진은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다 없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상장된 지. 그래서 연봉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연봉의 20년선이 생기려면은 최소 19년, 20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피팅주가 이 조선주 랠리에 항상 꽂힙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쳐서 10년 뒤에 다시 올 조선주의 랠리에 만약에 적용을 한 다음 하면 그땐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태광 성광밴드가 투톱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용접용 피팅입니다. 관이음새죠. 피팅이란 게. 그래서 태광이랑 성광밴드 두 업체밖에 없어요. 용접용 피팅이라는 지름이 엄청 큰 관이음새들을 다 끼워서 남자분들, 여자분들 인형이나 이런 거 다 조립해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조립을 다 한 다음에 뭐 하나요? 처음에 여자분들도 미미 인형 이런 거 조립해서 팔 끼고 다리 끼고 다 관절 다 낀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인형 눈에 스티커 붙이고 치마 입히죠. 그쵸? 그런 게 개장용 피팅입니다. 용접용 피팅으로 태광 성광밴드가 다 끼워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붙인다거나 계기판을 다는 그게 개장용 피팅이죠. 글로 갈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이로 코리아, 한선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DK락, BMT가 있는데 어제 BMT랑 한선 엔지니어링은 거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접용 피팅에서 개장용 피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LNG 본행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주의 랠리를 다시 맞이하시면은 피팅주랑 LNG 본행제가 꽃이에요. 순서상으로는 조선 완성주가 먼저지만 가장 꽃을 피우는 것은 피팅주랑 LNG 본행제입니다. 왜냐면 대형주보다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탄력이 붙으면 상승률 면에서는 압도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데서 10배가가 나오는 겁니다. 1000%요. 그래서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이텍이 있는데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고점 하나만 남았고 한국카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카본도 2022년도 1월 달에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LNG 본행제를 만들지만 조선업황 이외에도 카본이 쓰이는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데다가 조선업황까지 겹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이 부분이 새로 나타난 거죠. 2007년, 2010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예. MRO 시장에 특화된 이 업체가 이번에 새로 상장되었기 때문에 2007년과 지금의 현재 봉인이 풀려가지고 가는 어떤 그 배경, 요거는 다른데 종목이 달라진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주의 이 봉인이 풀려서 지금 랠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은 이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너도 나도 조선주를 떠들어가지고 뒤늦었다 생각하신 분들이 막 목돈을 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오버슈팅이 일어나서 폭등 랠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조선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섹터별로 움직임 또 어떤 섹터들 관심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변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항공에 대한 검색이 가장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티웨이항공 그리고 대명 소노시즌, 예림당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명 소노그룹이 현 경영진에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금 불거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부터 화성까지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전선 HBM 역시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들과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수출 100억 불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HBM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HBM 역시나 오늘 SK 하이닉스가 23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역대급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의 힘 때문이고요. 조선에 대해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가 지금 취임 즉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LNG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 MRO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국내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연장성상으로 방산도
기업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은 지금 매매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선택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봉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유의미한 수급은 잡히지 않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수급 주체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철강 및 금속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0.26% 빠지고 있고요. 운수 장비가 2% 이상 상승, 의료 정밀과 음식료품이 오늘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화학이 오늘 좀 소폭의 조정이고요. 종이목재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이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방송 서비스 꾸준하게 괜찮습니다. 오늘도 1.26%가량 상승, 운송 장비 부품도 1.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TA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가운데 TA홀딩스가 대장주입니다. 20%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대원전선도 8%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오늘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도 긍정적인 방향성 나오고 있고요. 대덕전자 8%,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두 자릿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여서 오늘도 고영이 16%가량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미국 FDA 승인과 관련된 모멘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대창솔루션이 23%, 그리고 블랙야크 INC가 22%가량의 상승력, 그리고 JMB가 20%, 협진이 1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트럼프 테마주로 형성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종목은요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이런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종목이 왜 상승하는지 이유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종목별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S였습니다. 코스피 0.8%대로 조금 아까 1%에서 조금 둔화됐고 코스닥도 0.5% 정도까지 둔화됐고 외국인이 코스닥도 아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순매수 규모가 거의 한 자릿수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대신 기관이 지금 오늘은 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환율이 1,430원, 4원까지 지금 하락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종목별 흐름들 눈에 띄시는 게 뭐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대형주는 이제 대부분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이슈와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기술 투자인데 가상화폐 관련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실 수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트럼프 민코인이 또 급등을 했고 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터치하고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친가상화폐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가상화폐는 쓰레기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언급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육성 정책으로 180도 이제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정책들이 가상화폐 가격을 자극하고 관련주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에요. 충분히 주가가 내려와 있고 하방 경직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또 급등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트레이딩으로 한번 관심 있게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티웨이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이 경영진에게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와 지금 2대 주주인 대명소노의 지분 격차가 3%밖에 안 됩니다. 이 기업이 지금 소액 주주가 40%
50%가 넘거든요. 소액 주주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기간에 소진되지는 않을 이슈일 수 있거든요. 지금 급등 이후에 눌림이 나오면서 8%대 상승인데 조금 더 갭을 채우는 이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대명소노 측에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 재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눌릴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5G 관련주 중에 오이솔루션 보겠습니다. 요즘에 5G 관련주가 이제 거의 소리 없이 올라온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폭과대 국내 증시 반등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오이솔루션은 10% 넘게 급등입니다. 광트랜시버 제조업체고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AI 시대는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른 수혜로 전력설비 관련주가 움직였고 앞서 이슈에서 제가 SMR 관련주도 말씀드렸지만 5G 관련주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오이솔루션의 광트랜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기반 대역폭 확장에 따른 광트랜시버 검증도 완료가 됐고요. 양자암호를 활용한 데이터 전송 광트랜시버 양산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오이솔루션은 일단 급등하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른 5G 관련주들은 지금 위치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KMW가 저가 부근에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는 리포트였죠. 낙폭과대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AI 성장과 함께 5G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낙폭과대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별 종목들 오늘은 확실히 이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티웨이 관련주들,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 그다음에 예림당 요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는데요. 계속 좀 이제 시작된 단계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일섭위원 종목별 흐름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2달 전부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시크리컬 업종의 진바닥을 잡는 일이 평생 2번 정도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걸 2달 전에 진바닥을 잡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진짜 이번 한 번으로 올해 1년 농사를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 피팅주의 성광밴드랑 LNG 본행제의 동성 화인텍이 지금 정말 캡처해 놔야 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지금. 성광밴드 지금 2007년부터 14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행보했던 그 자리인 31,00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을 돌파한다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수반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4만 원을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 새로운 곳을 밟을 수가 있어요.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죠. 지금 2007년도 2만 원 거기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 700원 차이거든요. 만약 거기를 돌파하는 순간 정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둘 다 하늘이 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어마어마한 랠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2번 정도밖에 안 와요. 100살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 얘기 드려야겠죠. 조로주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로봇주도 똑같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두산 로보틱스가 F&B 현장에서 이 협동 로봇 위주로 지금 하면서 갖고 조선 업종으로 업황으로 조금 이전됐잖아요. 조선소에서 일부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만질 수가 있잖아요. 팔이니까 팔, 다리 아니면은 이족 보행 로봇 이런 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죠. 만질 수 있는 로봇 안에서 고용이랑 큐렉소가 가는 겁니다. 고용은 뇌, 큐렉소는 무릎 관절. 그 다음엔 뭐겠어요? 만질 수 없는 로봇이 가는 거죠. 루니, 뷰노, 딥노이드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가겠어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의사 처방전 받아서 어디 가요? 약국 가죠. 그럼 약국 자동화 시스템인 JVM이 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안경 맞추려면은 의사 처방전 받아서 어디 가요? 안경점 가죠. 안경점에 뷰옥스 같은 게 움직일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도 결국 똑같아요. 조선이든 방산이든 바이오든 지금 몇 번째입니까? 만질 수 있는 것부터 만질 수 없는 것, 가까운 것부터 먼 것, 큰 것부터 작은 것,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중요도가 안 높은 것까지 순서대로 가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세팅하면은 그렇죠? 이런 작은 팁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마지막 행위, 버튼을 누르는 자는 당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해서도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공통된 이야기로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금리나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정해봤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있었던 국내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 고환율로 인한 결정이었고요. 국내 경기를 생각하면 어쨌든 금리는 인하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중금리는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제약 섹터라든지 아니면 고PER 성장주들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들이 형성된다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나 수혜주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신 위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쾌걸 조로의 현란한 칼춤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태광 성광밴드에서 개장용 피팅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F&B 현장에서 조선업 업종으로, 그 다음에 이 F&B 현장에서 의료용으로, 약국용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기가 확산이 된다는 거는 파장이 점점 더 커져서 힘이 에너지가 더욱더 붙고 가속력이 붙는 시기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서두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키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장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좀 코스맥스 좀 보고 있고요. 뭐 화장품 ODM 업체로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맥스에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일단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와 더불어서 소비 진작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94억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맥스가 국내 실적이 대부분 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동남아 말레이시아 쪽에 대한 공장 법인 설립에 따른 매출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시장 역시 아직은 적자 구간이지만 적자폭을 좀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캐파가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거래량이 동반해서 좀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현재 가격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6만 8천 원, 9천 원 전후에서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17만 6천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겠고, 지질적인 영향으로 17만 6천 원 1차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14만 7천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16만 8천 원에서 9천 원 사이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7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화장품 관련주인 코스맥스입니다. 관련해서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장재철 박사와 함께 시장의 영향력, 경제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앞으로 이 정책 모멘텀 챙기느냐고 또 수혜주, 피해주 가리느냐고 바쁜 나날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 취임 첫날인데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달리 조금 신중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에도 우리가 언급을 한번 해드린 바가 있는데 AFPI라고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인데 이쪽에서 거의 트럼프 일기 때부터 재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또 연구를 했잖아요. 이쪽에서 회자된 이유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 이후 서명할 300개의 행정명령 초안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 이슈도 상당했고요. 어쨌든 싱크탱크 아젠다를 분석해서 시장에 발빠르게 반영하는 그런 게 우리는 지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게 골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트럼프 일기 때는 비정치인이었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임기 초반에 상당히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AFPI, 그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트럼프를 위한 싱크탱크죠. 예.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300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이미 준비해 놓고 그 중에서 취임 100일 동안에 약 한 100개 정도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전망은 취임날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공포의 그런 행정명령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취임식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3개 정도 비상사태, 네. 국경 문제와 에너지 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요 그 이슈는 아무래도 관세가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자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성소수자나 아니면 인권, 그동안의 다양성, 포용성 이런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서 오늘 그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석유가스 시추에 대한 재개, 그래서 그동안의 청정이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쪽에 초점을 뒀던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에서 다시 화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 감세 정책. 네. 두 번째로 강조드릴 수 있는데요. 감세 연장을 올해 말에 이제 만기가 되는데 그걸 연장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쪽에서의 감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속보성으로 계속 그 행정명령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의 북극 석유 시추 금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슈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서명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미 예상됐던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한 이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우리 산업에 미칠 거거든요. 근데 반영된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 관세와 똑똑한 정책으로 수천 개 공장을 또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 빠르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현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보면 또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출 의존도가 꽤 높은 우리 한국 경제의 영향력 진단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셈법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이제 시장 그 주가나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 관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0에서 20%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한 3개월까지 예를 들면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그 학계 쪽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10% 관세 부과에 약 한 3개월 동안 10% 정도의 그 수출이 감소하는,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효과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점차 영향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반도체와 그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약 8% 내외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대미 수출이 9% 정도 주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약 한 0.4% 정도 주는 GDP도 0.4% 감소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속보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5% 감소했고 이달 수출이 좀 역성장이 우려가 된다. 이런 이슈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 그 부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관세 타격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IMF를 비롯한 글로벌 IB나 여러 가지 연구기관 쪽에서 관세를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따르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미국이 받게 될 걸 이런 예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단 협상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취임 첫날에 그런 이슈는 살짝 줄어든 상황이라서 신중한 태도로 보이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연결고리를 챙겨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은 관세의 반 정도는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거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세의 물가에 대한 전이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에서 보복 관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경제 분석에 따르면은 이 보복 관세가 있는 경우에 미국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 세계은행은 2.7% 전망했는데 이게 보복 관세가 아니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0.3%포인트 낮아질 거다. 2.4%로 떨어질 거라고 보이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0.4%로 그것보다 더 떨어질 거로 보여요. 그리고 CT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10%의 보복 관세의 경우에 미국 경제가 0.7%포인트 떨어지고요, 성장률이. 반면에 이제 세계 경제는 약 한 0.3%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보복 관세가 되면 이러한 미국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0.7에서 1.5%로 내려오고요. 또 세계 경제도 0.3에서 0.6으로 그래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그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하기 위한 미국 퍼스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면서 약간 좀 부럽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까? 이것도 한 축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정책, 특히 이민자 추방에 대한 워낙 이제 당선 때부터 이 얘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는 상황이라서 좀 전략적인 모색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보면 트럼프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순 이민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금 증가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감소하는 경우 2년 연속해서 이제 2년 동안에 순 이민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 가정이 약 한 65만 명 정도가 감소한다. 순 이민자.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그 숫자겠죠. 추방하는 게 많으면 그만큼 줄어드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이민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이 65만 명으로 줄게 되면 미국 경제에 약 한 1,10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을 하고 성장률로는 0.4%포인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괜찮은 경우에는 뭐 이민자 수가 100만 명 정도 좀 더 늘어나고 그 피해는 300억 달러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0.1%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장률의 어떤 하락폭이 0.4%포인트다 이러면 크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겠죠. 지금 2% 미만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2.5, 2.4 요 정도 되는데 거기서 0.4%포인트 내려온다 그래도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진다고 하면 적어도 경제 성장률이 1% 초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보고요. 이 연준에서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로 경기 침체를 분석하는 그 그림인데요. 보면 맨 오른쪽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옛날에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연준이 정책 금리를 낮추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이제 정으로 돌아섰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죠.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 확률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약 한 30%인데 보시다시피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의 그 경기 침체 확률인데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저 확률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확률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민자 수가 뭐 갑자기 확 준다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 충격이 없는 한 현재의 기본 전망은 미국 경제는 올해도 잠재 성장률 이상의 노랜딩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랜딩이 지속될 것 같은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그리고 관세 정책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이미 고점 부분이다. 그래서 증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약간은 좀 뭐 조사를 더 불공정 무역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 바로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불공정 무역을 조사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더 구체적인 어떤 관세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고요. 이게 그 뭐 베센트 그 재무장관 이제 후보자가 장관이 되겠죠. 얘기했던 것처럼 매달 뭐 2에서 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 아니면 특정 산업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의 그 조합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리스크는 적어도 당분간 약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는 저희가 또 시시각각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고 오늘 첫날이고 여러 가지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흐름들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말씀드렸는데 환율을 보면 약간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환율이 지금 1,435원 80전인데 한때 1,432원까지 내려갔네요. 그게 시장의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사례 하나만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 직후에 급반등, 이거 당선 직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달러와 채권 금리가 급반등했다가 취임을 앞두고 좀 하락 반전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채권 매력 투자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당시랑 최근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새로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은 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채권 시장도 몇 번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경제 여건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래서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릴 때였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채권 금리는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연준이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느냐? 여기에는 그때보다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최근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3.3%까지 높아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2.0의 그 정책의 가장 핵심인 관세와 감세, 그러니까 통상과 감세 정책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연준이 앞으로 향후에 정책 금리를 뭐 2번에서 3번 정도 낮춘다고 하더라도 국채 금리, 시장 금리 하락을 좀 많이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감세 같은 경우가 되면은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채 발행을 늘려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연말 되면 좀 내려오겠지만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금리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 네네. 부분은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지각 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장재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일부 대형주가 선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나 봤더니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안정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자세한 오전장 전략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